이 결심, 지금 취소하면 안 될까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종이 위로 한 방울의 잉크가 떨어졌어요. 잉크가 번지는 모양은 마치 오래된 눈물 같았습니다. 그 눈물이 한 이름 위에 번져 흘러내렸죠. 손준혁? 그녀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그녀는 세상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일을 복수라고 불렀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살리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 이상하게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날 법원 복도는 유난히 조용했어요.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봉투 하나를 품에 안은 채 천천히 걸었어요. 발소리마다 공기가 살짝 울렸고 그 울림이 심장 속으로 파고드는 느낌이었죠. 신청인 성함이요. 직원이 물었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어요. 손지연입니다. 대상자는요? 그녀의 시선이 잠깐 흔들렸어요. 손준혁이요. 직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그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숨이 목까지 차올라 말 대신 눈빛이 떨렸습니다. 어머니입니다. 그 한마디가 종이 위에 내려앉자 복도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지운다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죠? 직원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녀는 봉투를 내밀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을 모든 기록에서 지워주세요. 사망신고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보다 더 완전하게요. 직원의 손끝이 굳었어요. 순간 종이와 펜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죠. 그녀는 그 소리에 눈을 감았어요. 그 소리가 꼭 오래전 심장 박동기의 마지막 소리 같았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속엔 피처럼 짙은 그림자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직원은 말을 잃었어요.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에 닿았다 사라질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무너진 엄마이기도 했고 재판을 준비하는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절차상. 직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말을 잘랐어요. 서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봉투를 열자 하얀 종이들이 차례로 드러났어요. 사망신고서, 진단서, 친권포기서, 그리고 가장 위에는 기록 말소 신청서라는 문장이 또렷이 보였죠. 아드님이 이미 돌아가셨나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개를 아주 천천히 흔들었죠. 아직 살아있어요. 그 말에 직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펜이 종이 위에서 미끄러졌어요. 살아있는데 왜 지우시려는 겁니까? 그녀는 천천히 손을 들어 복도 끝 창문을 가리켰어요. 창밖에는 초겨울의 빛이 내려앉아 있었고 그 빛 속에 눈처럼 희미한 먼지가 천천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녀의 말이 공기를 갈랐습니다. 그 말은 차갑고 단단하게 울려 복도의 벽에 부딪혔다가 돌아왔죠. 그녀는 서류를 제출한 뒤 복도 끝 의자에 앉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피해 걸었어요.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미쳤대.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손가락으로 무릎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리듬이 마치 예전 자장가의 박자처럼 느껴졌죠. 잠시 후 직원이 불렀어요. 신청인 손지연 씨, 서류 접수되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름이 완전히 사라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요? 보통은 30일 이내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기다릴 수 있어요. 복도 끝 문이 열리자 찬바람이 스쳤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종이 냄새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낡은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엄마, 내 이름 멋있지? 초등학교 운동회 날 아들이 웃으며 말했었죠. 그때의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어요.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또렷했어요. 바람이 불었고 복도 끝에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누군가 속삭였어요. 그녀는 천천히 뒤돌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대신 복도 끝 벽에 걸린 거울 속에서 희미하게 서류를 들고 있는 자신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거울 앞에 다가가 손을 댔어요. 손끝이 차가웠어요. 거울 속 자신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워도 엄마. 난 여기 있어. 그녀는 손을 거두며 눈을 감았어요. 그럼 나도 지워질게. 그녀의 입술이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고 거울 표면에 김이 맺혔어요. 그 위로 손글씨처럼 짧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름을 지운다고 사랑까지 지워지진 않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평온했지만 어딘가 비틀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마지막으로 복도 끝에 불이 천천히 꺼졌어요. 복도 끝 불이 꺼지던 그날 이후 그녀는 며칠 동안 집안을 정리하지 못했어요. 불 꺼진 집은 이상하게 낯설었고 그 안의 공기마저 낡은 종이처럼 건조했죠. 그녀는 커튼을 열지도 라디오를 켜지도 않았어요. 단지 부엌 식탁에 앉아 봉투에서 빠져나온 서류들을 천천히 펼쳐놓았죠. 흰 종이 위에 적힌 이름 하나, 손준혁. 그 이름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덮었어요. 손끝이 차가웠고 한순간 전기처럼 싸늘한 감각이 올라왔어요. 이제 그만 너를 덮을게. 그녀는 그렇게 속삭였어요. 그러나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질 무렵 부엌 구석의 벽시계가 느리게 울리며 그녀의 귓가를 때렸어요. 엄마, 나 배고파. 그녀는 순간 몸을 굳혔어요. 분명 아무도 없는 집이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어요. 눈을 감으면 그날의 풍경이 그대로 되살아났어요. 몇 해 전, 겨울이 채오기도 전이었죠. 그녀는 동네 빵집에서 아들이 좋아하던 소보로빵을 샀어요. 포장지에서 흘러나온 달콤한 냄새가 손가락에 배었고 그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웃었어요. 이거 먹으면 기분 좀 나아지겠지. 그때만 해도 아들이 그렇게 멀어질 줄 몰랐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니 아들은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낯선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죠. 준혁아, 그게 뭐야? 그냥 학교 서류야. 그의 말투는 짧았고
시선은 차가웠어요. 예전엔 엄마가 다가가면 장난스레 웃던 그 아이가 이젠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그녀는 봉투를 살짝 들춰봤어요. 안에는 투자 계약서와 보증인 서명란이 있었어요. 이게 학교 서류야? 그녀가 묻자 아들은 짜증스럽게 서류를 빼앗았어요. 엄마는 몰라도 돼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어요. 아들이 성인이 되었다는 자부심의 말이 아니라 무언가 감춰야 할 사람의 말처럼 들렸죠. 그날 밤 그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는 조심스레 거실로 나왔어요. 탁자 위엔 아직도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한쪽 모서리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검은 볼펜이 비스듬히 튀어나와 있었죠. 그녀는 그 펜을 들었어요. 펜 끝엔 검은 잉크가 마르지 않은 채 묻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서명란엔 손지연이라는 글씨가 선명히 적혀 있었죠. 내 이름이 왜? 그녀는 말끝을 잇지 못했어요. 글씨체는 분명 그녀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죠. 손끝이 떨렸고 뺨을 스치는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어요. 준혁아, 이거 너지? 그녀가 부르자 방 안 어딘가에서 무거운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방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어요. 아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엔 미안함보다 두려움이 먼저 서려 있었죠. 그거 그냥 잠깐 필요해서 내 서명을 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곧 갚을 거야. 나 믿어줘. 그의 말은 무너지는 다리 위에서 나오는 듯 힘이 없었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단지 그가 들고 있는 펜 끝에서 자신의 이름이 또 하나의 범죄처럼 번져나가는 게 보였죠. 며칠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손지연 씨 되시죠? 대출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 빚 독촉장이 하루에 3통씩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서류엔 그녀의 이름이 찍혀 있었죠. 그녀는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아들이 제 이름으로.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경찰의 시선은 무겁게 바닥을 향했죠. 가족 간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 말이 어찌나 차갑던지 그녀는 손끝이 하얗게 식는 걸 느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TV 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아들의 발소리. 그 모든 게 너무 익숙해서 너무 아팠어요. 엄마. 그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왜 그런 눈으로 봐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을 들어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려다 멈췄어요. 그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나도 살려고 한 거예요. 그의 대답은 짧았지만 너무 명확했어요. 그녀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깨달았어요. 사랑은 그에게 더 이상 우리가 아니었어요. 나 혼자 살아야 하는 이유로 바뀌어 있었죠. 그날 밤 그녀는 방 한쪽에서 불을 켜고 서류를 펼쳤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 위에 볼펜을 들었죠. 손지연 위로 굵은 선을 하나 그었어요. 그 선이 종이를 가르고 지나가며 아들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천천히 사라졌어요.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깨달았어요.
누군가의 이름을 지운다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사랑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라는 걸요. 아침이 밝았을 때 창문 틈새로 빛이 흘러들었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 섰어요. 눈 밑엔 밤새 울다 그친 자국이 희미했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그 자국을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나를 지우는 날이야. 그리고 봉투를 가방에 넣었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렸어요. 그날 이후 그녀의 마음속엔 단 하나의 문장만 남았어요. 살려고 했던 그 아이를 이제 내가 끝내야 한다. 그날 저녁 부엌 창문에 달빛이 걸려 있었어요. 그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싱크대 앞에 서 있었죠. 물컵 속 얼음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탁자 위엔 서류 몇 장이 흩어져 있었고 종이 사이로 검은 펜이 비스듬히 놓여 있었어요. 펜 끝엔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았어요. 누군가 방금 전까지 글을 쓰다 멈춘 것처럼요. 그녀는 조용히 펜을 들었어요. 펜 끝에 잉크 자국이 손끝에 묻었고 그 끈적한 감촉이 심장까지 번졌어요. 그리고 종이 한쪽 구석에서 낯익은 글씨를 발견했죠. 지연, 그녀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 아래엔 또 다른 서명이 있었어요. 손준혁? 그녀는 그 순간 숨이 멈췄어요. 두 개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종이 한 장. 하지만 그 서류의 제목은 채무이행 보증서였죠. 그녀는 천천히 종이를 접었다 펴며 속삭였어요. 내가 나를 팔았구나. 탁자 위에 서류 봉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봉투를 눌렀어요.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굳이 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죠.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분노가 아니라 믿을 수 없음의 떨림이었어요. 문이 열렸고 아들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그러나 그 평온 속엔 낯선 긴장이 스며 있었죠. 엄마, 그거 봤어요? 아들이 웃으며 다가왔어요. 뭘? 그거요. 내 이름, 이제 뉴스에도 뜨더라고요. 그녀는 눈을 들었어요. 뉴스? 내가 만든 회사 있잖아요. 드디어 투자받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들떠 있었지만 눈빛엔 피로가 가득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물었어요. 그 회사, 내 이름으로 세웠지? 아들은 잠시 웃음을 멈췄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척하지 마. 계약서 다 봤어. 그건 잠깐 필요해서 나중에 바로 바꿀 거예요. 그 서류에 내 이름이 몇 번이나 쓰였는지 알아? 그녀의 말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엄마, 나도 살려고 한 거예요. 그 말, 그날도 했지. 그녀는 기억 속의 목소리를 떠올렸어요. 경찰서 창밖에서 내리던 눈, 가족 간의 일이라 해결이 어렵다던 말, 그리고 돌아와 문 앞에 섰을 때 아들이 하던 그 말. 나도 살려고.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살려고 한 게 아니라 숨으려고 한 거잖아.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변했어요. 아들은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엄마, 난 다 돌려줄 거예요. 진짜예요. 그녀는 웃었어요. 웃음은 조용했지만 눈빛은 이미 차가웠죠. 내가 돌려줄 수 없는 게 뭔지 알아? 뭐요?
실례야.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탁자를 천천히 두드렸어요. 톡, 톡, 톡. 그 리듬은 예전 자장가의 박자와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어요. 사람은 사랑을 잃는 순간보다 신뢰를 잃는 순간에 더 깊이 무너진다는 걸요.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방 안은 고요했고 창문 너머로는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어요.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하나씩 모았어요. 잉크 자국이 선명한 종이, 사일란이 찢긴 계약서,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낯선 메모 한 장. 다음 주 안에 처리 안 하면 당신 이름으로 넘긴다. 그녀는 그 글씨를 보며 가슴이 멎는 듯 했어요. 그 필체는 아들의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 아들이 그 문장을 알고 있었다는 걸 직감했죠. 그녀는 손끝을 꼭 쥐었어요. 손등에 핏줄이 드러났고 입술 안쪽을 세게 깨물자 피 맛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날 썼구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했지.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싱크대 위엔 아직도 아들이 마신 컵이 놓여 있었죠. 그녀는 컵을 들었어요. 컵 가장자리에 남은 아들의 입술 자국을 손끝으로 살짝 문질렀어요. 그 감촉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이제 그 온도도 싫다. 그녀는 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유리가 부딪히며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는 작았지만 마치 폭발처럼 가슴을 울렸죠. 새벽 3시. 그녀는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노트와 펜을 꺼내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손끝의 움직임이 일정했고 눈빛은 잔잔했어요. 그리고 종이 맨 위에 단 한 줄을 적었죠. 이 복수는 증거로 시작한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책장 위 아들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속 그 미소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사진을 내려 종이 위에 뒤집어 놓았어요. 얼굴이 보이지 않게.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상처를 기록할 거야. 그녀는 펜을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날짜를 적었어요. 12월 4일, 이름을 지운 날 이후.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펜 끝에서 잉크가 스며들며 작은 점 하나를 만들었고 그 점이 서서히 번져 마치 눈동자처럼 보였죠. 그녀는 그 점을 가만히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제 내가 널 끝낼게. 창문 밖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커튼이 흔들렸고 그 그림자가 벽에 춤추듯 번졌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림자 속엔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자신과 아들. 그러나 이번엔 그녀가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림자 속의 아들이 천천히 뒤로 물러나 사라졌어요. 그날 이후 그녀는 하루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입안은 바짝 말랐고 혀끝에서 말들이 돌처럼 굳어 있었죠. 그녀는 단지 앉아 있었어요. 부엌 식탁 위 노트 한 권과 검은 펜 하나만을 앞에 두고요. 바람이 스며드는 창문 틈에서 희미한 휘파람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숨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엔 그날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나도 살려고 한 거예요. 그 말이 여전히 귓가를 때렸어요. 그녀는 속으로 되물었어요. 그래, 살려고.
그런데 넌 누구를 밟고 살았니? 탁자 위 전화기가 조용히 진동했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어요. 손지연 씨죠? 어제 남기신 제보 메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미 어젯밤 잠들기 전 한 줄의 메일을 보냈죠. 한 사람의 죄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익명으로 처리 가능하십니다. 내용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기자의 목소리는 젊고 부드러웠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그 사람 제 아들입니다. 기자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아이가 제 이름을 훔쳤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렸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전화기 너머에서 길고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지연 씨, 이건 쉽지 않은 일이 될 겁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가족이라면 더 해야죠. 그녀는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엔 아들이 쓰던 공책, 낡은 영수증, 회사 명함이 뒤섞여 있었죠. 그녀는 그 중에서 투자 계약서 사본 한 장을 꺼냈어요. 종이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이름 옆엔 아들의 서명과 함께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그녀는 그 서류를 카메라로 찍었어요. 셔터 소리가 방 안에 짧게 울렸죠. 그 소리가 이상하게 시원했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그녀는 그렇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 노트의 첫 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 애는 내 이름으로 살았고, 이제 나는 그 이름을 끝내기 위해 산다. 글자를 쓰는 동안 손끝이 차갑게 굳었어요.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어요. 눈물 위로 잉크가 번지며 글씨가 조금씩 흐려졌죠. 그녀는 그 번짐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어요. 마치 복수가 시작되는 자국처럼 보였어요. 며칠이 흘렀어요. 기자에게서 첫 답장이 도착했죠. 확인했습니다. 내부 회의 후 방송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녀는 메일을 읽고 손끝으로 키보드를 눌렀어요. 감사합니다.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메시지는 간단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그녀는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라디오를 켰어요. 늦은 시간 뉴스가 흘러나왔죠. 서울 남부 지역 허위 투자 사기단 검거. 대표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그 목소리가 마치 속삭이듯 들렸죠. 대표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술 사이로 미세하게 웃음을 흘렸어요. 곧 나오겠지.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어요.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버스 정류장 유리벽에 찼습니다. 전단이 붙어 있었어요. 사람의 얼굴 대신 그녀가 보낸 이메일 첫 문장이 적혀 있었죠. 한 사람의 죄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 글씨가 누군가의 고백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기도처럼 느껴졌죠.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리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름을 정리하고 삶을 다시 쓰는 일. 바람이 불었고 전단의 모서리가 찢어졌어요. 그 찢긴 종이가 허공에서 빙글 돌다 그녀의 발치에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종이를 접어 손에 쥐었어요. 준혁아, 엄마는 아직 널 미워하지 않아. 다만
내가 만든 세상을 없애야겠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떨림은 슬픔이 아니라 결심의 진동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 불빛이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어요. 그녀는 기자의 메일함을 다시 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남겼죠. 증거는 아직 더 있습니다. 그가 한 일 제가 끝까지 증명하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마치 오래된 피가 식는 듯한 감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처음으로 살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 첫면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어요. 신원 미상의 제보자, 내부 비리 제보, 수사 착수. 그녀는 신문을 천천히 접었어요. 종이의 냄새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그 냄새 속에서 자신이 더 이상 엄마가 아닌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엄마는 이제 증인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공기 중에 오래 남았어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흘렀어요. 그녀의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 라디오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휴대폰에 뜨는 속보 알림들이 어디선가 시작된 파문처럼 그녀의 귀를 스쳤어요. 허위 투자 사기단 대표, 내부 제보로 수사 착수. 그 문장을 본 순간 그녀는 컵을 쥐던 손을 잠시 멈췄어요. 컵 안의 물이 잔잔히 흔들렸죠. 그 흔들림이 마음속에서 번져나갔어요. 이제 세상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녀는 텔레비전을 켰어요. 화면 속엔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어요. 검은 마스크를 쓴 젊은 남자들이 포토라인에 서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의 어깨 뒤로 아들의 회사 이름이 적힌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죠. 준혁 코퍼레이션. 그 글자가 화면 하단에 잠시 비쳤다가 사라졌어요. 기자는 말했어요. 대표는 현재 잠적 중이며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심장이 뛰는 것도 손끝이 떨리는 것도 느껴지지 않았죠. 오직 한 가지, 긴 세월 동안 갇혀있던 숨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전화가 울렸어요. 번호를 보자마자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그 아이의 번호. 한동안 벨이 울렸고 그녀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숨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엄마, 나 힘들어. 다들 나만 욕해. 그녀는 조용히 들었어요.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줘.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조금만 버텨봐. 그 한마디가 나왔어요. 그 말엔 분노도 연민도 없었어요. 그저 오래된 사랑의 잔향처럼 흘러나온 말이었죠.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은 어릴 적 그 아이의 울음과 똑같았어요. 숨을 들이마시다 멈추는 소리, 말끝마다 떠는 호흡, 그리고 마지막엔 엄마라는 두 글자만 남는 울음. 그녀의 눈가가 젖었어요. 그러나 눈물이 떨어지기 전에 그녀는 전화를 끊었어요. 끊는 순간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죠. 그리고 거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피곤했지만 그 표정 어딘가엔 이상한 평온이 스며 있었어요.
며칠 후 뉴스 속 자막이 바뀌었어요. 대표 체포영장 발부. 그녀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 고개를 떨궜어요. 이제 끝났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생겼어요. 끝났다는 말이 오히려 허무하게 들렸죠.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끝난 걸까? 그날 밤 라디오에서 기자의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제보자 덕분에 추가 피해가 막혔습니다. 그 사람 지금쯤 어떤 마음일까요?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눈을 감자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릴 적 운동장에서 넘어져 울던 얼굴, 첫 월급을 받아들고 웃던 얼굴, 그리고 거짓말을 하던 그 얼굴. 그녀는 속삭였어요. 준혁아, 넌 왜 그렇게 됐니?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고 방 안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아침이 밝았어요. 그녀는 거울 앞에 섰어요. 어젯밤 울었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거울 속 얼굴을 보며 그녀는 말했어요. 이제 됐어. 내 이름은 세상에서 사라질 거야. 그녀는 손끝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어요. 그리고 나도 조금은 살아야겠지. 그녀는 커튼을 열었어요. 햇빛이 들어왔고 먼지가 반짝였어요. 그 빛 속에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긴 어둠이 끝나고 낯선 아침이 도착한 것 같았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혀끝에 남았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 쓴맛 살아있다는 증거네.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새로운 메시지 하나.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열었어요. 엄마, 나 뉴스 봤어요. 그 사람 나 아니에요. 그녀는 눈을 크게 떴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었죠. 그 메시지 아래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간도 발신 번호도 표시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바람이 불었고 창문이 살짝 흔들렸어요. 준혁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떨림 속엔 공포도 그리움도 섞여 있었어요. 그녀는 서서히 깨달았어요. 이 복수의 끝에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진실이 남아있음을. 휴대폰 화면이 꺼지자 방 안은 다시 어두워졌어요.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손끝엔 여전히 진동의 여운이 남아 있었고 심장은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뛰고 있었어요. 나 아니에요. 그 한 문장이 귀 안쪽에서 메아리처럼 돌았어요. 그녀는 급히 메시지함을 다시 열었어요. 그런데 방금 전 메시지가 사라져 있었어요. 보낸 사람도 시간도 기록도 없었죠. 그녀는 휴대폰을 여러 번 껐다 켰어요. 하지만 화면은 멀쩡했어요. 단 한 가지 알림창 위에 낯선 문구 하나가 떠 있었어요. 미확인 발신자, 마지막 접속 7일 전. 그녀는 손끝을 입에 가져갔어요. 식은 숨이 손바닥에 닿았죠. 일주일 전이라면 그 아이가 사라지기 전이잖아. 그녀의 등줄기가 싸늘해졌어요. 혹시 그 아이가 보낸 게 아니라면? 누군가 아들의 이름으로. 그녀는 천천히 부엌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켰죠. 방금 전까지는 모든 게 끝났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 믿음이 균열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봉투를 다시 꺼냈어요. 서류, 메모, 그리고 사진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회사 로비에서 찍힌 단체 사진이었죠. 아들이 가운데 서 있었고 그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한 명 있었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 날카로운 눈빛, 입가에 희미한 미소. 그녀는 그 남자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미소가 어딘가 익숙했어요. 사진 아래 구석에는 작은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어요. 대표이사 박윤호.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대표가 준혁이가 아니었네. 심장이 한번 크게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뉴스 속 이름, 서류의 도장, 모든 흔적들이 아들의 이름을 향해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이 낯선 남자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녀는 서류철을 다시 펼쳤어요. 그 안엔 아들이 아닌 누군가의 서명이 섞여 있었어요. 필체가 아주 비슷했어요. 거의 복제 수준이었죠. 그녀는 그 글씨를 손끝으로 따라 그리며 속삭였어요. 누가 누구를 흉내낸 거지? 그녀는 급히 거실로 나가 텔레비전을 켰어요. 뉴스 속에서 기자가 말했어요. 대표 박윤호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며 공범으로 지목된 손준혁 씨는 소재 파악 중입니다. 그녀는 화면에 손을 뻗었어요. 준혁이가 공범?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심장이 조여왔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애는, 그녀는 말을 멈췄어요. 그 애가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나 아니에요. 그녀는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거리엔 사람 하나 없었고 가로등 불빛이 길게 이어졌어요. 그녀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예요, 손지연. 그 방송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기자는 놀란 듯 물었어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 제보 혹시 누군가 조작했을 가능성은요? 기자는 잠시 말을 잃었죠. 녹취 파일은 확실했는데요. 제보자 목소리가 지연 씨 본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막혔어요. 제 목소리요? 네,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자는 파일을 보냈어요. 휴대폰에서 재생 버튼을 눌렀죠. 그 아이는 내 이름을 훔쳤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목소리는 분명 그녀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죠. 이게 뭐죠? 녹취 파일은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말을 잃었어요. 누군가 그녀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로 아들을 세상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그녀는 벽에 기대 앉았어요.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복수라 믿었던 모든 일이 누군가의 조작으로 이어졌던 걸까요? 손끝이 얼어붙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쓴 노트를 펼쳤어요. 이 복수는 증거로 시작한다. 그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장을 지웠어요. 그리고 그 아래 새로 적었어요. 이 복수는 진실로 끝나야 한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녀는 닦지 않았어요. 눈물 위에 잉크가 번졌고 그 번짐이 마치 새로운 길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그녀는 마지막으로 기자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혹시 녹취 파일의 원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마자 화면에 알림이 떴어요.
전송 실패, 수신자 정보가 없습니다. 그녀는 숨을 멈췄어요. 메일 주소가 사라져 있었어요. 기자의 연락처도, 이전 대화도, 마치 모든 기록이 한순간에 지워진 듯 했어요.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누군가 자신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는 것.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준혁아, 엄마가 널 잘못 본 거라면 이번엔 끝까지 알아볼게. 그녀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단단했어요. 그녀는 펜을 들어 새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진실을 찾는 일도 복수일 수 있을까?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문 밖에서 첫 새벽빛이 번졌고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어요. 그녀의 얼굴엔 아직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새로운 생기가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죠. 그날 밤 그녀는 낡은 경찰서 앞에 서 있었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 길게 번지고 있었죠.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알림 한 줄이 떴어요. 피의자 신원 확인, 박윤호 35세, 내일 새벽 조사.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마침내 이름이 드러났어요. 아들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 그녀의 복수가 향하던 방향이 바뀌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경찰서 복도에 앉아 있었어요. 손엔 커피 한 잔, 하지만 식은 지 오래였어요.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이 희미하게 들렸죠. 박윤호 씨, 진술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천천히 두드렸어요. 그 리듬이 오래된 시계 초침 소리처럼 일정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남자가 나왔죠. 수혜 대신 회색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손목엔 수갑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박윤호 씨.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빛이 흔들렸어요. 누구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손지연입니다. 그 말에 그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어요. 그 이름 어디서 들은 적 있죠?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녀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내 아들 이름으로 회사 세운 사람 당신이죠. 내 목소리를 흉내낸 사람도 당신이고요. 그의 어깨가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비겁한 사람들의 침묵은 언제나 그랬죠. 스스로의 숨소리로만 대답하니까요. 왜 그랬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애가 널 믿었어요. 형처럼 따랐다고요.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아이가 먼저였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그녀는 눈을 크게 떴어요. 무슨 말이죠? 그 아이가 내 이름을 썼어요. 난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을 땐 이미 다 엉켜 있었어요. 그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그 아이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난 이용당했어요. 그 아이가 투자 서류를 만들었고 그걸 내 회사에 끼워 넣었어요. 난 그냥 서명만 했어요. 그때 이미 모든 게 당신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죠. 그녀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거짓말. 진실이에요. 난 그 애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어요. 그럼 그 메시지는 그 아이가 보낸 겁니다. 그녀의 무릎이 풀렸어요. 의자에 다시 앉았어요. 머릿속이 텅 비었어요. 모든 소리가 멀어졌어요.
비명처럼 멀리서 누군가 말했죠. 이미 자수하러 왔대요. 근데 늦었답니다. 그녀는 얼굴을 들었어요. 뭐라고요? 형사가 말했어요. 손준혁 씨 교통사고로 어젯밤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세상이 조용히 무너졌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귀가 멍해졌어요. 비가 내리는 소리가 창문을 때렸고 그 소리만이 그녀를 현실로 붙잡고 있었어요. 그녀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거리에 불빛이 번지고 우산 위로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그녀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비가 얼굴을 적셨지만 피눈물처럼 따뜻했어요. 준혁아. 그녀의 목소리가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엄마가 널 지웠는데 결국 넌 엄마를 먼저 지웠구나.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렸어요. 엄마, 나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그 목소리는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그녀는 입술을 물었어요. 그래, 이제 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엄마가 널 죽였어.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복수로. 그녀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표면의 이름은 이미 달아 흐릿했죠.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문질렀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내 이름을 지웠지만 내 죄는 남았더라. 바람이 불었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는 그 소리에 맞춰 한 발, 또 한 발 앞으로 걸었어요. 비에 젖은 바닥 위로 발자국이 남았어요. 그 발자국들이 물에 번져 마치 사라지는 글씨처럼 희미해졌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비는 멎었지만 도시는 여전히 젖어 있었어요. 도로 위의 물자국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녀는 그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어요. 봉투도 서류도 증거도 이제 없었어요. 그녀가 들고 있는 건 단 하나, 오래된 사진 한 장뿐이었죠. 사진 속엔 어린 준혁이 있었어요. 아이스크림을 입가에 묻힌 채 웃고 있었죠. 그 웃음은 오래된 여름의 냄새처럼 따뜻했어요.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땐 우리가 서로 지우지 않아도 좋았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사라졌어요. 멀리 교회 종소리가 울렸고 그 소리가 도시의 벽을 타고 천천히 퍼졌어요.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음을 멈췄어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아들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죠. 엄마, 나 아니에요. 그 문장이 다시 귓가를 스쳤을 때 그녀의 눈가가 아주 살짝 떨렸어요. 그녀는 작은 공원으로 향했어요. 그곳엔 벤치 하나가 있었죠. 예전엔 아들과 함께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던 자리였어요. 그녀는 조심스레 앉았어요. 손에 든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히 들렸어요.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숨소리처럼 느껴졌죠. 준혁아. 그녀가 아주 조용히 불렀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딘가 미약한 온기가 스며들었어요. 그녀는 그 온기가 고맙게 느껴졌어요. 엄마가 내 이름을 지웠어. 근데 이상하지. 아직도 이렇게 선명해.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슬펐지만
부드러웠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어요. 표면의 이름은 거의 지워져 있었죠. 손끝으로 그 자리를 천천히 문질렀어요. 이름이 없으니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어요. 이젠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피해자도 아닌 사람으로 살래. 그녀는 신분증을 접어 손바닥에 쥐었어요. 손바닥의 열기가 종이를 덮었고 그 열이 금세 식어갔어요. 지워진다는 건 끝이 아니야. 그녀는 말했어요. 새로 적을 수 있다는 뜻이지. 그녀는 벤치 옆 오래된 가로등 기둥에 붙은 전단지를 봤어요. 거기엔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잃은 이름을 찾고 싶으신가요? 무료 상담 연락 주세요. 그녀는 피식 웃었어요. 찾고 싶은 건 이름이 아니라 마음인데. 그녀의 웃음이 잔잔히 흘렀어요. 그 웃음은 처음으로 따뜻했어요. 저녁 무렵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녀는 공원 입구에 서서 뒤돌아봤어요. 벤치 위에 사진이 남아 있었죠. 아들의 웃는 얼굴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그 사진을 그대로 두고 돌아섰어요. 바람이 불었고 사진이 천천히 날아올랐어요. 그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요. 사진이 나뭇가지에 걸렸다가 빗속으로 흩어졌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이제 그 미소를 떠올려도 가슴이 덜 아팠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대신 창문을 열었죠. 저녁 바람이 들어왔고 그 바람 속엔 아주 희미한 목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알아. 이번엔 안 지울게.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그 이름은 내 마음 속에만 남을 거야. 그녀는 커튼을 닫았어요. 방 안이 어둠으로 채워졌지만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그 어둠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그 숨이 길고 단단하게 가슴을 채웠죠. 살아야겠다. 그녀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작았지만 어둠 속에서 별처럼 빛났어요. 여러분, 우린 때로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지우며 살아갑니다. 그 이름이 너무 아파서, 너무 무거워서, 마치 잊어야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이름은 지워도 마음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걸요. 진짜 용서는 누군가를 대신 벌 주는 게 아니라 끝내 자기 자신을 구해내는 일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